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네,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뭐, 마지막 날이지만, 뭐,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 그런 거 의미한다 그러죠? 네. 하여튼 그런 거 쓰는 놈들은 진짜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글씨, 어쩜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 그죠? 다 이제 시인이고 막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먼저 해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 해주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어떤 대응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자랑 같지만 아직까지는 계좌의 손실을 보진 않았습니다. 뭐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는 네, 손해도 좀 보고 뭐 그랬었지만은 뭐 전문가 활동하고 나서부터는 하긴 뭐 증권사 나오고 나서 그때문에 이제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손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100%다 가져가신다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또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싹 뽑아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성투사가 이렇게 말했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 개발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유리하잖아요. 많은 이제 선배들, 많은 투자 명인들이 해왔었던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 장점만 다 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꼭 뭐 제 방송이 아니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방송 많이 들어보시고 거기서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네, 꼭 청출어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덕담 한마디 해드린 거고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문자번 오픈했죠? 가입하세요. 네, 그럼 내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네, 출석 보겠습니다. 큰손 1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네, 별과 신님, 별과 신님, 오, 되게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네, 반갑습니다. 향기로운 초보님 그리고요 실크로드 1님 오셨습니다. 이치카님, 이부자님, 박콜로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부디님, 부자 장모님, 네, 장모님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로라 몬테치님 어서오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식사 한번 했는데 네, 장모님 어서 오세요. 또 오셨어. 네, 그래요.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박윤아님 어서 오시고요. 손영조님, 간물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담찬님, 이윤희님 어서 오세요. 불료파 불료회님 반갑습니다. 김옥선님, 박선영님, 블루씨님, 네, 소피리님 어서 오시고요. 맘님, 네, 맘님 또 어머님께서 오셨네요. 네, 선한 사업가님 어서 오시고요. 조애님, 조애님 맞죠? 조애, JOE님 어서 오세요. 자, 그다음에 낚시왕 통키, 기가 막히네요. 네, 88TV를 접속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저의 이제 이 잘생긴 얼굴도 못 보시죠. 그렇죠? 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얼굴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거나 얼굴을 딱 보고 야 이거 아닌데 얘 그런 분들은 목소리만 들으러 가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는 또 괜찮거든. 네. 총알충전님 어서 오시고요. 존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존님. 네, 반갑습니다. 저 만난 적 있으세요? 네, 실물이 훨씬 낫죠. 이게 화면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한 1000배 정도 낫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NG 원씨 캉님, 네, 되게 길다. CC,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인도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출석은 여기까지 부르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아마 잘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들 쓰셔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신가?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종목들 나쁘지 않았잖아요. 내려가면 더 사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잘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찐 부자 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오셨네요. 진짜네. 그래요. 자, 일단은
종목을 먼저 써놓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님, 팅크웨어는 어젠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젠가 했으니까 아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젠가? 목요일인가 한번 했습니다. 네, DK락 먼저 갑니다. 네, DK락. 그 다음에 2번, 윈팩. 네, 3번, 아모레 G. 오늘 상한가죠? 상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3호 개발. 네. 5번은 동성화인텍. 네. 6번은 아이마켓 코리아. 네. 아이마켓 코리아. 네. 에코 프로비엠. 네. 어우, 뭐, 센 종목들 많이 나오네요. 유진테크 보도록 합니다. 유진테크. 9번 동원 시스템즈. 10번. 와,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10번이에요. 흥국 FNB. 11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두근두근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네. 이구산업. 네. 12번은 동국제약. 네. 동국제약. 13번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장기로 사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장기로 조금씩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동국제약 다음에 뭐였죠? 극동유화. 그 다음에 14번이 한솔재지. 15번은 네, 뒤쪽에 쓰신 분들은 다 잘리셨어요. 네, 대웅제약까지입니다. 네. 네, 늦게 쓰신 분들 다 잘렸어. 미안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네. 그런 날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오늘은 뭐 이제 엄청나게 해주시네. 네. 메지온 상 갔어요? 메지온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냥 둬도 된다 그랬겠구나. 네. 근데 오늘 상을 갔네? 네. 그냥 두셔서 상 가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재무가 안 좋은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 해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장기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가는 종목들은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게 지금이 최악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메지오는 살짝 볼까요? 그러면 상한가 갔는데 기념으로. 네. 나도 오늘 투상 먹었잖아요. 투상. 두 번째 상한가. YG 플러스 100% 넘었더라. 네, 우리 아들 거는 100% 넘었고요. 제 거는 182% 나왔더라고요. 82%. 그래서 내일 팔아먹을 생각인데, 네, 우리 아들 거는 벌써 100% 훌쩍 넘었더라고요. 참나. 네. 자, 메지오는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건가 보네요. 그죠? 네, 신약 기대감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다음에 유대나필. 요거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얘기도 같기도 하다. 그죠? 이거는 저 한한령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온 부분이구나. 그죠? 요거는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래. 나 이런 거 잘 몰라. 블랙핑크 누군지도 몰라요. 그 블랙핑크 때문에 올라갔다고 어쨌든 저렇게 하네요. 네. 신약 기대감. 요즘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아직 질문에 대해서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 드릴 거예요. 근데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해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보기로 했었죠. 네, 재무제표. 자, 봅시다. 여기. 적자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요. 그죠?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네. 계속 적자죠. 이쯤 되면 상장 폐지 아닙니까? 네. 기술 특례잖아요. 기술 특례. 이 제약이나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기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혜를 받고 그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이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그냥 상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그 바이오, 제약 이런 제약까지는 아니고 바이오 그런 쪽.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임상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나는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만 제출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네, 이렇게 그 적자가 지속이 되더라도 상장 폐지나 또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계속 올라가는 게 뭐 사실은 처음에 우리 그뭐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재무제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뭐 요거는 지금 뭐 거래정지가 들어가서 좀 그지 같긴 합니다만, 네. 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이 바이오나 기술특례 이런 쪽 기업들은 굳이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분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거품 그런 것 좀 많이 끼는 게 이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이게 이슈성화 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너무 달콤하잖아요. 와, 이거 터지면 대박이야.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오는 투자하실 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하자. 그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잠깐 해드릴게요. 한한령. 한한령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그 제품이나 또는 한국에 대해서 그냥 그 한이 뭐냐면 그냥 중국말로 그냥 한이거든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러니까 한이 뭐냐면 그냥 널 미워한다는 얘기지. 미워해. 네. 한국을 미워하는 그런 법. 그렇게 해야 되나? 한국을 미워해라. 그 령은 명령이니까, 네. 한국을 미워하는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사드 때문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실제로 이제 뭐 롯데마트 철수라든지 이마트 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 제품 불매부터 시작해서 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지만은 제가 중국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갔었잖아요. 올해는 못 가지만 올해는 저거 무서워서 못 가죠. 못 가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번, 두 번씩은 계속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미워한다거나, 물론 제가 이제 중국스럽게 하고 다녀요. 가면은 완전히 뭐 거지처럼 하고 진짜로 거지처럼 하고 다니거든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냄새 좀 나고 막 그러니까 저놈은 그냥 중국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시죠? 이게 그 현지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외국인인 게 티가 나요. 그래서 말을 짧게 해야 돼요. 말을 짧게. 이거 물건을 살 때도 저 들어오셨죠? 그냥 딱 올 거만 딱 꺼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그 막 그냥 말 많이 하면 안 돼. 네,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딱 그렇게만 하면 이게 중국 놈인지 한국 놈인지 외국 놈인지 몰라. 그게 이제 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불만은 난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 좀 있었고요.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국 여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네, 왜냐면 뭐 이거 저도 이제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중국 여자애가 저한테 직접 해준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여성 연예인들 얼굴을 보면 너무나 예쁘다는 거야. 너무나 애들이 얼굴도 하얗고 막 너무나 예쁘대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쓰면 자기도 이뻐질 것 같다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는 이제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네, 거기가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지라, 네, 묻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끌려가면서 못 오면 안 되니까, 장기 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좋아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암암리에 그냥 계속 들어갔죠. 보따리상이 들어와서 예,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싹들이 해가지고 갖고 와서 중국의 그 카카오톡 같은 거 위챗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국가적인 어떤 제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제 거의 다 풀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뭐 무역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지에서의 어떤 차별, 기업에게 차별하는 거죠. 기업에게 차별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옮겼잖아요. 베트남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한령을 풀겠다. 뭐 뒤늦게 인심 쓰는 것 같긴 한데 한한령 푼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억눌렸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팡 터지면서 오는 상한가들이 많이 진입한 모습이었고 특히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들 다 잘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진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제품 이런 것들이 또 중국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나쁠 건 없어요. 뭐 중국 사람들 시끄럽고 더럽고 싫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 자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해프닝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네, 한한령이라는 게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해프닝이었다라는 부분은 글쎄오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한한령이 해프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한령이 해제가 된 게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신 겁니까? 한한령을 이렇게 그 중국에서 했던 것이 해프닝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일단은 진행한 게 맞아요. 그건 해프닝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핍박을 받고 좀 불공평한 그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했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해프닝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당연하죠.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 건 아니에요. 한한령을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도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한령에 대해서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뭐 왔었잖아요. 뭐 그 중국의 저 총리하고 뭐 그 정치 부장인가요? 왕이? 그냥 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 다 걱정 없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 다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이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슈화된 이유가 뭐냐면 중국 내에서 그동안 뭐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식 사이트에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근데 이번에 딱 다 게시가 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한령이 정말로 제재가 풀리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이제 말로만 하는 제재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데다 올리거나 또는 이제 중국에도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였지? 이름이 투도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름이 하도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런 중국만의 중국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 드라마 못 올라갔었거든요. 막 제재 들어가고 못 올라갔어요. 한국 영화. 그래서 몰래 이제 해적판 구해가지고 보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상관없죠. 네,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이미 해제가 됐다니까요, 블루시님. 한한령은요 공식적으로 이미 해제가 됐어요. 근데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이게 해제가 안 된 상태로 갔던 거죠. 네, 공식적으로 해제였어요. 왜냐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한한령 그거 없다. 한한령 해제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우리한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래서 뉴스에서는 한한령 해제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말로만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때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슈화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저도 그게 믿지 않았어요. 일단 뭐 실제적인 부분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풀어줘야지 이게 해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였는데 이번에 그게
그런 기미가 보였다는 거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미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한령이라는 부분이 이제 민간 또는 실무 쪽에서도 이제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의 수혜예요. 그래서 한한령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뭐 당장 근데 저는 뭐 여기서 할 얘기도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어차피 핍박받는 동안에 중국 공장 철수해가지고 다 베트남으로 옮기고 막 이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한령이 있다고 해서 크게 지금하고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물론 풀리면 좋을 거예요. 풀리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한한령 계속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우리한테 부담될 것도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방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중국이 이제 뭔가 해법을 좀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도 이제 저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WHO에서 기원 조사라고 하던가요? 이번 발병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의 조사단을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모르지 뭐 한국이 편 좀 들어줘라.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WHO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총재?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수장이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미리 작업을 하러 오는 걸 수도 있겠고요. 지금 사람도 저거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업을 하러 오는 것이 중국은 뭘 해도 좀 의심스러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막 그렇죠. 나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국 놈들 뭔지 좀 꿍꿍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그게 의심하고 살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요. 한한령은 이제 완화된다, 풀린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이제부터 볼게요.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YG 플러스 자랑해야 되는데 YG 투상 투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 했잖아요. DK락 합니다. DK락 DK락은 오늘 보면 상승 이후에 좀 꼬리 달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종목도 오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95% 이거 금요일날 샀어요. 월급 타서 짜잔. 금요일날 월급 타서 샀는데 월급은 이제 수요일이라니까 받았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요일날 샀죠. 근데 사자마자 갔네.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제 아들 계좌는 이미 있긴 있었어요. 1,800원. 우리 아들 계좌는 1,500원대 매수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 계좌에다 집어넣은 거는 이제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언급 있었어요.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겠지. 우리 펭귄님이 못 들으셨어. 저는 산 거 다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사고 나서 다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뒷계략 합니다. 자, 뒷계략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왜 내려갔을까?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수소차 관련한 부분이네요. 국책과제로 착수한 수소 충전용 700바급 초고압 밸브 개발이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수소차 인프라 이거는 정책 수혜입니다. 정책 수혜. 모르겠어요. 봉들이 몇 프로 증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산하고 앉아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복리를 계산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일단 60%보다 많아요. 지금 82%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60%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책 수혜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 수혜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씀 좀 드렸어요. 이게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은 전기차와 수소차 두 개만 놓고 보면 저는 수소차는 좀 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실용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잘한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수소보다는 전기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더 먼저 시장을 점유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수소를 가져간다? 나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만 본다라면 전기차와 수소차와 두 개가 비등비등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전기차가 조금 더 많이 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소는 뭐냐면 정책이에요. 정책. 콕 집어서 진행하는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툭툭 튀었다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정책 수혜주는 어떻게 해요? 정권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은요, 10,000원이라는 특정한 가격대도 있었을 테고요. 여기에서 형성된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나 물렸어, 11,000원, 10,000원에 물렸어, 딱 그랬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4,000원대까지 마이너스 60% 나왔어. 아, 기분 더러운데 막 열받아서 맨날 술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00원까지 올라서 본전 딱 차려졌어요. 네, 손실한 거 다 복구됐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싸, 팔아야 되겠다. 아싸,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드니까 지금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본전에서 매도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예요. 본전하려고 주식하냐? 이거죠.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거예요. 왜 고생해서 얘가 다시 본전까지 올라왔을까?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수혜 이 부분은 길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10,000원대 이상 넘어가야 될 겁니다. 가는 동안 실현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정책 수혜주는 놓지 말자. 아시죠? 네. 그래서 길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보시면 정책 수혜주는 반드시 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팩 넘어갈게요. 윈팩은 지금 요거는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죠? 답답하다. 네, 답답해. 답답한데 박스를 좀 그려볼게요. 저점권의 박스. 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바닥일 수도 있는데 바닥도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바닥에서도 이런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냐? 똥물도 파동을 친다. 이거 되게 이런 예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똥물도 파도를 친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바닥에서도 그냥 가만히 바닥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요 일정 범위 안에서 그냥 딱 일정한 가격대가 바닥이니까 거기서 그냥 기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더 이탈하기도 했다가 좀 오버하기도 했다가 이런 식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왜 바닥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점권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요. 크게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닥이죠. 바닥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 구간, 즉 바닥 구간을 탈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을 잡으려면 어떻게 움직이 나오냐면 하락, 바닥,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 바닥까지 이제 형성되는 구간들은 많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 일정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은 언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요. 네. 여기. 네.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공략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2,000원대 이상 또는 2,500원 이상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대응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락 이후에 바닥 상승 진행되니까 2,500원,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공략이 들어가셔도 충분히 네, 수익 내실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이 바닥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래쪽 지지선이 어디예요? 요 밑에까지. 그래서 1,300원 정도 지지가 될 텐데 여기까지는 그냥 빠질 수도 있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빠질 수도 있다. 대신에 여기까지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고 단기적 상승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추세가 이 바닥의 박스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1250원, 1300원대부터 1800원대까지 다소 넓은 폭이긴 합니다만 이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바닥이 얼마나 더 길게 갈지는 몰라요. 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본다라면은 네, 그냥 이런 구간들 그냥 1년 그냥 우습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관점이기는 한데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특별히 뭐 위험하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상승장을 만약에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죠. 윈팩이라는 종목은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 나는 크게 손실 본 거 없어. 그렇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윈팩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비중이 많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비중 없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냥 덮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닥 조금 더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모레 갈게요. 아모레 G. 상한가 이후에 지금 들어온 모습인데, 네. 상한가까지도 못 갔네요. 아, 상한가 간 건 저거였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였죠. 여기서 오는 상한가. 네. 사실은 화장품 하면은 한국 화장품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한참, 네, 중국 막 뛰어오를 때. 이때가 언제? 후광통. 그때였잖아요. 그때 막 화장품 이거 미친듯이 올라갔죠. 3,000원부터 6만원, 20배. 1억이 얼마? 20억. 근데 1억 투자한 사람 없었을 테니까 1,000만원이 2억.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 당시에는 그때 이런 거 잡기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자, 아모레 G를 볼게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그지 같아요. 그죠? 화장품 상황 그지 같아요. 별로 안 좋아. 추세 별로고요. 상황 별로입니다. 그동안 계속 올라가면서 2015년 당시에 21만원 찍었는데 이게 사실은 고점이고요. 너무 높은 고점이에요. 너무 높은 고점인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인데 우선주예요. 우선주나 뭐 우선주는 상한가 갔어요? 요건 또 상한가 갔네요. 요거는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거래가 네 많지 않아서. 근데 오늘 거래도 많이 있었네. 이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요거는 이렇게 됐고, 아, 본주는 지금 갔다가 밀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네, 지금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 이건 4조인데 거래 대금이 930억이에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1600억인데 600억에 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빠라락 네 해버리는 거지. 그 아무래도 우선주 쪽에는 조금 더 같은 금액이 몰리더라도 상승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주 쪽에서 이제 상황이 만약에 붙어버렸다 그러면은 요거 18,000주밖에 없긴 한데 18,000주면은 물량이 좀 적긴 하다. 그죠? 이 물량이 좀 적어요. 적은 부분이면은 사실은 다음 날은 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상한가이지만 이게 왜냐면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서 강하게 밀어줘야지 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잔량이 적은 상태에서 마무리돼 버리면 다음날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본주 같은 경우가 밀렸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밀렸죠.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인 뭐 저항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도 지금 당장의 저항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단기적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삼성중공 우선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냥 뭐 본주 제끼고 그냥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상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상한가에 대한 대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음날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전날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면 계속 홀딩입니다. 상한가 시점에서 장대 양봉 나온 시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고 위에 꼬리가 없는 상태의 장대 양봉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날 갭 상승 나가면 전일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입니다. 네. 그리고 장중에 이제 뭐 이제 시작 자체가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에서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이 크게 떨어져 이렇게 밀린다. 물론 밀리고 나서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요쯤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도 거의 대부분 매도고요. 어쨌든 기준선은 오늘 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기준은 대부분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갭 상승 나가서 그냥 그 위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종가를 훼손한다, 음봉의 크기가 길어진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홀딩 보셔야 되겠죠? 네, 상한가니까.
네. 지금 1600억 시총인데 600억이면은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바퀴? 3분의 1 정도가 이미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돌아갔으면은 네, 많이 돌린 거죠. 그래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진 거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가를 기준선으로 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호 개발 갈게요. 3호 개발은 참 답답하다, 그죠? 네. 잘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 이거 건설 쪽이겠죠? 네, 개발이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나 봅시다. 범위한 건이 주택 쪽인가 보죠? 토목이에요, 주택이에요. 볼게요. 전문 건설 업체. 이거 토목 쪽인데요. 그죠? 토목 쪽. 그러면 이거는 저기 그 정부의 그 경기부양책, SOC 사업 확장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봅시다. 토목공사, 터널공사가 이제 97% 이러면 이제 그 SOC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생긴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즉 시장이 뭐 경제 상황이 좋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활발하게 뭔가가 이루어진다. 뭐 도로도 놓고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터널도 뚫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될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하향 추세인데 이쯤 되면 사실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책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경기 부양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꽝 써가지고 한 방에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나오면은 일단 트로이카 무조건 움직이거든요. 이 토목공사에 있는 이런 건설,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무조건 갑니다. 근데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잘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양책, 추가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타나 줘야지만이 이런 트로이카 애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은행주나 이런 그 덩어리로 같이 묶여가지고 움직일 텐데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지금은 당장 위축된 소비를 잡기 위해서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지원하면서 뭔가 이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SOC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창투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이야기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가 이슈가 만들어지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봐서는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래요. 뭔가 이슈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 이럴 때 그런 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갈 때. 네. 뭐 정부 차원에서 4월 22일은 뭘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재료를 한번 볼게요. 은행주들도 아마 그때쯤 올랐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죠? 신한지주도 요건 아니네요. 요거는 4월 20일. 요 비슷한 때 뭐 있긴 해서 요거는 뒤늦게 올랐네요. 요거 가봅시다. 4월 20일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죠. 뭔가 수혜가 있어줘야 돼요. 네. 여기서도 한한형 기대감이래. YG 플러스 이때 주목하라고 누가 했구만. 네, 난 아닌데. 네, 나였나? 나 아닐 텐데. 자, 어디 봅시다. 3월 22일 날 네, 건설 관련주 테마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아마 이쯤 해가지고 뭔가 있었겠죠. 네. 테마가 왜 형성됐을까? 정책 이슈나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뉴스 나온 건 없네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그죠? SOC 발주 증가, 수혜주 부각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망 예상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네. 딱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SOC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수혜가 있는 기업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슈만 나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비중 많지 않으시면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추세는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슈가 터져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매수 같은 의견 드리고 싶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야, 시간 많이 갔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 동성 와인텍은 이런 종목들 참 어려워, 그죠? 네. 자, 일단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요. 상승 추세인데 지금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직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재수없으면 꺾일 수가 있거든요. 장기 이평선이 지금 옆으로 우상향 하다가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어. 누워버린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약간은 조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뭐 큰 저항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가는 도중에 이게 뭐 내려갔다가 올라간 게 너무 빨리 나가서 다시 내려온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에 대한 관점을 요 정도네요. 네, 요 정도. 네, 여기 있네요. 여기 7,700원, 8,000원 정도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즉 8,000원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거기서 홀딩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주 화려한 데드크로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라면은 5일이 61선도 깨고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지지선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꼬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테고 그 구간이 이제 지지선 확보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만약에 물려있다라면 그렇게 지지선 잡고 나중에 올라갈 때 골든크로스 나올 때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추세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본다면 이거는 단기 상승에 대해서 좀 들어왔다가 지지선 확인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시간 조금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8,000원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홀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아이마켓 코리아 갑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다 할 수 있나 이거 오늘? 네, 다 해야 되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수익 더럽게 안 나는 종목이죠. 네,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기대감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개판이에요. 네.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그 바닥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주가 자체가 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사실 유통으로 들어가죠. 이 기업 자체가 네, 업황 자체를 보시면 유통 그죠.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쪽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 쪽이기 때문에 유통은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야 이거는요. 무조건이야. 유통 소비랑 무조건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조금 올라가는 척 했죠. 왜? 무역 분쟁이 조금 해소될 것 같다, 뭐 기타 등등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경기 위축, 꽝꽝쾅. 이번에 다시 네 우려감, 꽝꽝쾅.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3월에 저점을 깨는 모습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 3월은 그냥 아주 강력한 저점이고요. 이번에 나타나는 저점들은 그냥 쌍바닥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상향을 위한 하나의 초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상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와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올라가다 내려온 부분인데 걱정되는 건 있죠. 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그런 추세 상황에서의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물건을 막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물류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유통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유통 쪽 공부하다. 저는 자격증 되게 많아요. 자격증 되게 많아. 전자 쪽도 자격증이 있고요. 전기 쪽도 자격증이 있고요. 유통도 자격증이 있고 컴퓨터 쪽도 자격증이 있고요. 네, 인터넷 활용도 자격증이 있어요. 나 진짜 자격증 되게 많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네. 중국 쪽은 안 땄어. 중국어는
굳이 자격 딸 필요 없어서 그건 안 땄는데, 그럼 자격 되게 많네. 그치. 증권사 쪽에, 증권 쪽에는 자격증 많지? 또 증권사 쪽에. 네, 야, 맞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그 필요한 부분에서의 그 공부는 자격증 공부를 일단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그 증권 투자 상담사 있죠? 그 책 같은 거 보시면 기본적인 거 많이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얘기가 되게 지루하고 따분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그냥 차트 그림 그리면서 보는 게 되게 쉽고 재밌죠?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보면서 뭐 콘트라 TF 파동이고 뭐 무슨 뭐 주기마다 어떻게 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치 투자는 뭐고 뭐 졸죠. 막 사람들 미치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막 비비 꼬여요. 막 오징어처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유통 쪽은 일단 그래요. 물류가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2분기 실적, 기업 실적 바닥입니다.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유통은 좋아진 이후에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탈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홀딩 전략으로만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이거는 저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주식인데 네,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 운송 자격증 좋아요.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 면허증도 있구나. 나 운전면허도 자격증 중에 하나죠. 온 국민이 하나씩 갖고 있네 자격증.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비슷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위치요. 자, 이런 포인트에서는요, 일단 꺾이는 게 눈에 보여 있잖아요. 일단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더 이상 매수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저런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여력이 없어.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슬금슬금 한 명씩 파는 사람이 생겨요. 매수는 안 들어오고 매도가 생겨.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안 하던 짓거리. 그죠? 안 하던 짓거리. 맨날 그냥 욕이나 하고 말이야.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꽃 사들고 와가지고 그냥 오 마이 달링 사랑해요 그러면 물고 빨고 쭉쭉거리고 있으면은 이 새끼 앉혀놓고 내가 얘기하라고 했죠. 돈이냐 여자냐, 네, 돈 문제냐 여자 문제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안 하던 짓거리 하면 무조건 의심하라. 그죠? 안 하던 짓거리 하면 무조건 의심하라. 상승 이후에 안 하던 짓거리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근데 증거 없이 들이대면 안 돼요. 아시죠? 증거 없이 들이대면 이게 증거 인멸과 함께 뭐가 들어가요? 역효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 나 의심했어? 못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증거를 잡아야 돼요. 어디가 증거냐? 데드크로스와 함께 지지선. 그래서 이 종목은요 11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파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가 증거야. 11만 5천원 딱 내려가면 데드크로스 나왔죠? 지지선 깨졌죠? 그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이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얕은 조정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깊게 들어갈지 아니면 살짝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정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11만 5천원 이상에서만 보유한다. 오케이?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뭐 테마를 싣고서 올라갔었던 부분이어서 매도가 나올 때는 무섭게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11만 5천원 꼭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테크 볼게요. 유진테크는 좋은 기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기업은 제가 수년에 걸쳐서, 뭐 수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고 이게 사실 이 당시에도 많이 이야기했었고 추천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아주 개판 쳐가지고요. 2018년도가 그때가 무슨 년이었지? 이게 병신년이었을까요? 네, 아무튼 지금 뭐예요? 지금 무슨 해요?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개판을 쳤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하고 원래 정상 추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워낙 좋아요. 좋기 때문에 기업도 나쁘지 않고 기업도 좋아요. 기업도 좋고 추세도 좋고 이름까지 이뻐. 유진이잖아. 이름도 이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11만 4천 원 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할 거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모든 주식이 그렇죠. 내려갔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11만 5천 원이 아니라 저 9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나도 모르죠.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지금으로서는 얘기해드린 건 그거예요.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는 거지. 뭐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길 가다가 10,000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샀는데 상하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네. 내가 길을 걷어가는데 예쁜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와가지고 그냥,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정말 멋있어요. 내 이상형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내가 오늘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왔어. 네. 저기 물어보면 뭐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여자가 왔어. 전화번호인 줄 알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도를 하시나요? 네. 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확률이 높은 거, 그죠? 확률이 높은 거,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헛소리였고요. 자, 유진테크로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유진테크로 넘어가면 일단 이 종목은 추세가 좋아요. 좋습니다. 강해요. 흐름도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네. 주가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요. 그냥 직선으로 쭉 달리면 굉장히 가깝겠죠. 근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경부속도로도. 근데 어쨌든 목적지는 부산이란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 딱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잘 가죠. 근데 조정 들어가요. 잘 가죠. 근데 조정이 들어가요. 잘 가죠. 근데 조정이 들어오겠죠.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냥 잘 가는 거예요. 추세가 그대로 진행될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라고요? 안 하던 짓거리 나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쭈 이 새끼 봐라? 너 들어갈 거야? 네, 이런 거 의심해야 됩니다. 딱 걸리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냥 21선 위쪽에 돌 때는 그냥 놔두세요. 근데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절반 정도라도 팔아보시라는 이야기죠. 밑에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네. 조정이 나올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하게 들어가요. 네. 독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쭈 이 새끼 뭔가 딴 마음 품었는데 무조건 의심하세요. 예쁜 여자가 나한테 다가왔다? 멋있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 새끼 도를 아십니까지? 그러면서 무조건 의심하란 말이야. 아시겠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뭐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심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어져 버리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뺏길까봐 매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단기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21선 기준이에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계속 홀딩.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오면 조금이라도 팔았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동원 시스템즈 갈게요. 동원 시스템즈. 동원 시스템즈 참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죠.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의 답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 종목도 2013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이 네,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히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나도 있었지. 네. 야, 이거는 진짜 근데 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 13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거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있어요. 도로 아십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쁜 분들이나 멋진 분들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 가방 메고 두 분이서 돌아다니시면 다 도로 아십니까요? 그 마포구 공덕동에 가시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정말 선한 기운이신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해서 넘어가지 맙시다. 자,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다음이 흥국 FMB입니다. 여기 있어요. 네, 번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요, 지독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요, 단기적인 변동, 단기적인 상승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런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하향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근데 이것도요, 되게 웃기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7, 80%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려인 상태에서 내가 물타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요, 타이밍을 조금 노리시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왜? 하향 추세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재수없으면 더 물리거든요. 덩치는 커졌는데 더 물렸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냥 반등시마다 계속 매도해 주거나 상황을 보시는 게 좋죠. 뭐 비중이 적다 그러면은 에라 네가 주나 내가 주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언제 바닥 잡고 언제 올라갈래? 그래서 정말로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조금씩 갈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거, 그것도 괜찮죠. 근데 이명숙님 실시간 맞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근데 늦게 오셨어요. 곧 끝나요. 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는 반등시 매도를 조금씩 보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노가리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좀 할게요. 야, 이렇게 그냥 입만 열면 수다를 이렇게 떨게 되지. 아,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도 막 수다를 떨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자, 흥국 FMB 볼게요. 요거는요, 자, 이렇게 기어 내려가서요, 뭐 했어요? 모았죠? 얘들아, 모여! 네, 지금 뭐예요?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일단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트상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이게 신규 상장 이후에, 예, 빠질 거 다 빠졌어요. 일단 빠질 거 다 빠졌어요. 빠질 거 다 빠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만한 것은 없을 것 같다. 이 판단이 좀 들죠? 여기 이하로는 더 내려갈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닥을 다 봤어. 바닥. 네. 바닥을 다 잡았어. 네. 바닥 친 거야, 그냥. 내 인생 바닥이야. 그냥. 더 떨어지, 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뭐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무서운 게 많아. 근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뭐예요? 겁이 없잖아요. 그냥 뭐 해보지 뭐, 이씨, 막 그러는데, 왜? 잃을 게 없거든. 네,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막 그냥 애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등등등 많잖아요. 네, 이건 지금 뭐예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 무서운 게 없는 주식이에요. 네, 그냥 들고 가십시오. 지가 뭐 어떻게 될 건데 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 있겠어? 뭐 지가 빠져봤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네, 복잡한 자리 있죠? 복잡할 때, 심란할 때, 사람들 그냥 건드리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밑에 헤딩하는 모습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 네가 갈 때까지 가봐라 이놈의 새끼야. 그래,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내 밑에 만약에 1,000원 밑에 내려간다 그러면 더 사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네, 대만 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게 당장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유 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부 산업 넘어갈게요. 자, 이런 종목 우리는 이제 항상 선을 그으라고 했죠. 선을 그어요. 선만 그으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선만 그으세요. 선만 그으면은 이 종목의 미래가 보여. 그냥 뭐 부채도 사지 완전히 그냥 모냥냥냥 그러면, 네, 내려가는 놈이구나.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선만 그어. 네, 네, 이렇게 보면 도대체 몰라. 이 주식 좀 이상한데요, 나쁜데요. 막 그러면 왜 자꾸 내려갈까? 그쯤 되면 얻어맞을 거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선만 그어봐. 선만 그으면 돼요. 선만 그으면 왜 얻어맞았구나 대충 감이 잡히겠죠. 왜요? 위쪽 정에 부딪힌 거야. 네. 그냥 그거예요. 내려간 이유는 그냥 그거야. 저기가 저항이었구나. 이게 되게 웃기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기술적 분석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다 조합해 가지고 만든 거죠. 이런 상태에선 이런 심리가, 저런 상태 저런 심리가. 그러니까 요 밑에쯤에 왔을 때 올라갈 거야. 위에 올라가면 내려갈 거야. 밑에 왔으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거 봐라. 오버슈팅 하겠네.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다시 내려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요거는 망하는 거지만, 이런 하락 추세가 바뀌었어. 그러면 상황이 또 바뀌어요.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나만 아닌 것 같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습니다. 옆집 철수 아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식하는 옆집 철수 아빠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내려간 이유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것을 터닝을 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단기 이평선 일단 돌아섰어요. 난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장기 이평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젊은 여성과 남성은 이미 결혼할 준비가 끝났어. 근데 부모님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직 집이 없는 거야. 네.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어. 혼수가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아서긴 했는데 마음은 좀 급하죠. 그렇지만 위에서 계속 누르게 되면 사실은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결혼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뭐 사랑 하나만 가지고 단칸방에서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와, 이거 옛날 얘기야. 그렇게 들고 다는 조만간 끝쪽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해야 돼. 요즘에는 아니면 혼자 살아 그냥.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이평선이 돌아서긴 했는데 긍정적이긴 한데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1900원 2000원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되면 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많이 빠졌다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놈이 지지를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추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못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워낙 이제 아직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다시 요 밑으로 기어 내려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1,400원 아래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일단 홀딩하세요. 옆으로 서기만 해도 바닥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홀딩을 통한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락 추세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1,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 계속 하향 곡선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 안 듣고 야반도주라도 해야지. 네. 그런 거니까 네,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만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동국제약입니다. 얘는 지금 신고가 새로운 추세가 일단 나왔네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거는 뭔가 좋은 재료가 따로 있는가 봐요.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모르겠다. 에이씨 뭐. 왜 약이 나오냐 여기? 이거 웃긴다. 약이 나오네. 가만있어 보자. 동국제약. 그냥 바이오 의약품 개발. 뭐 그냥 잇몸병, 뭐 별거, 국책과제 선정, 뭐 이런 정도네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최대 매출액,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네요. 그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죠. 그냥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좋은 기업이다, 좋아지는 기업이다, 그냥 이런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 종목도요, 그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은 분명히 있죠. 뭐 좋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추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한 추세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신고가, 이 처음에 상장된 이후의 가격대를 넘어갔을 때 새로운 추세가 제법 강하게 나왔겠죠. 이때도 100% 넘게 나왔겠네요. 넘어가면서 또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종목은 작은 종목이야,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몇백 프로씩, 몇천 프로씩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올라가면 또 한동안 옆으로 서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끝났다 안 끝났다를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데드크로스 나오긴 했는데요, 버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횡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려간다기보다도 상황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되면서 이런 비스무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100% 올랐잖아요. 그죠? 100% 정도? 네.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자체가 실적이 나쁘다거나 성장이 나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계속 가는 거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홀딩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매수하시려면 아예 밑에 들어올 때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그러면 이런 늘어지는 횡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이 벌어질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홀딩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홀딩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 11만 5천원쯤 되겠나요? 11만 4천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지켜보세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해볼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는 동안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럼 뭐라 그러지? 아름다운 조정?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홀딩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극동유화 갑니다. 극동유화. 이거는 네, 도 닦는 중, 도 닦는 중인 것 같다. 도 닦는 중. 도를 닦고 있네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답이 나온 거죠. 네, 이거 뭐 그냥 박스잖아요. 박스. 그냥 박스잖아요. 그냥 박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 뭐 유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건가요? 네, 아마 그렇겠지. 그 이후에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뭐 팔놈들도 다 팔았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뭐 강한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이게 쭉 죽어버렸네요. 이런 것들 무서워. 여기서 물리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박스예요. 박스. 그냥 주가가 하향 추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고 뭐 특별히 건드릴 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유화로 되어 있으니까 뭐 석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의 뭔가 이슈가 나오면 뭐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단기간에 지나면 헤쳐먹어 가지고 뭐 될라나 모르겠네요. 보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석유화학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겠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이란이 로켓 공격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그다음에 그 윤활유 테마.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또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지지선이 워낙 여기서 좀 강하게 나와서 3,000원대 이상에서는 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리더라도 뭐 그러면 좀 걱정이 되려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조금 속상해도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근데 이게 수익이 좀 잘 안 날 것 같아요. 수익이 좀 잘 안 날 것 같아서 뭔가 진짜 이슈성 재료가 아닌 이상은 빵 튀기가 어려운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거나 이거 답답하고 좀 짜증난다 그러면은 조금 갈아타시는 것도 좀 권장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좀 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은데 재미가 되게 없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이슈가 하나 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놈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샤바샤바 해가지고 뭔가 전쟁을 한번 일으키거나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도 같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조금 그러네요. 네. 재미 되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한솔재지 갈게요. 한솔재지 보시면 이것도 뭐 그냥 그러네요. 네, 추세들이 왜 다 그럴까? 그냥 네, 뭐 제대로 된 빛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하향 추세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바닥은 잡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도 큰 기회였던 거예요. 이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질 거 다 빼뜨리고 나서 악성 매물 소화하고 나서 이제 올라간 거라서 이 저점이라는 이 바닥을 일단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이게 14,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4,000원이라면 현재로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일단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여기서 양봉 몇 개만 붙여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항대 넘어간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종목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있잖아 외부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제지 업종이니까 아마 뭐 포장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보신다라면 제지 종목군들이 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 만들어요?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모르겠다. 씨. 내가 방송하는 거니까. 네. 몰라 안 와도. 종이 목재. 네. 산업용지, 특수용지, 인쇄용지. 얘는 포장지 쪽은 아니네요. 코팅제. 포장재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네. 시간은 뭐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그냥 두세요. 홀딩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요게 양봉 몇 개만 붙여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대웅제약, 곰, 대웅. 뭐지? 우루사인가요? 대웅제약? 네. 곰. 옛날에 그, 누가 이제 백일섭 씨가 선전했나요? 곰, 대웅. 네. 그런 광고 생각난다. 자, 조정 다 받았네요. 이거는. 그죠? 네. 상승, 부담, 조정,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반등 나가는 자리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음은 돌아섰지만, 실제로 잘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다 이거 봐요. 이거. 네. 장기 평생에도 조금씩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누르는 압박은 여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횡보를 통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피해갈 수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격도 벌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크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뭐 이렇게 반등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서면서 어떻게 돼요? 모아줘야죠. 이렇게 모아줘야죠. 뭘 모아요? 이평선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싫으면 내려갔다 와야 돼요. 근데 내려갔다 올지 안 내려갔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갔다 오더라도 사실은 뭐 별 문제 없겠죠. 뭐 지금 여기 11만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네, 변동성 좀 생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내려가더라도 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돌리는 모양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되고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안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상한가 시점 거래량 터졌잖아요. 네. 이거는 매수예요. 밑에서부터 밀어 올린 거래량은 매수입니다. 매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거래가 없어. 안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지 지금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씨 뭐 그냥 네 버텨보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들어오더라도 여기가 저점일 테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안 들어오면 그냥 놔두시고요. 올라가도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냥 두세요. 예, 밑바닥에서 이제 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여유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15개 종목 해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죠? 네,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그 TV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 MTN 보시면은요. 1시 10분 네, 보시면 제가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짜잔 하고 예쁘게 내일은 넥타이도 매고요. 네, 수염도 깎고 머리도 이제 힘 좀 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이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 문자반이 오픈이 됐죠. 네, 오픈이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자 성투사의 문자 리딩 여기를 이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실제로 지금 뭐 사전 가입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7월 20일 날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혹시 문자 보내주시나요? 입니다. 7월 6일부터 문자가 나가긴 해요. 근데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나가는 문자는 그냥 정식적인 문자는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시황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의견들 전달, 종목 전달, 뭐 종목 전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입을 하시려면 이번 주 안에 해놓으시면 뭐 종목 추천도 한두 개 정도씩은 받아보시면서 아마 문자반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 기간은 서비스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 가입하신 기간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7월 20일부터 여러분들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7월 3일 이번 주 안에 다 해놓으셔야지 7월 6일 날 문자가 나가는 서비스를 그래도 받으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있고요. 오픈 특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픈 특가 하시는 분들은 연장 시 계속 그 가격 계속 적용되는 거 아시죠? 이벤트에서는 딱 1회 적용이지만 전문가 오픈할 때는 이 오픈 특가라는 이벤트는 연장할 때 계속 그 가격이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의 전화는 166-2788 내일 전화하셔서 뭐 상담 받으시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거 싫으시면요. 아시죠?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뭐가 있다고요? 자동 가입. 네. 자동 주문. 네. 여기 누르시면 그냥 돼요. VIP 가입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 뭐 가정주부들, 형님, 누나, 네, 동생들 다 괜찮아요. 다 오세요. 다 오셔서 편안하게 네, 리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 없고 목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